자, 어찌됐든 이런 이제 정치인의 탐욕과 욕망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우리가 정말로 냉정하게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천만다행인 소식도 하나 들렸습니다. 김태일 소장 인터뷰 하신다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드디어 공익제보자 네. 3호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3호로 김태일 밀양구 연구소장을 지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전체 회의에서 혹시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원 만장일치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데 아마 김태일 소장이 직접 지난주에 출석을 해가지고 공익제보자 지정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정권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데 힘을 쏟자라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오늘 했는데 김태일 소장이 정말로 지금 안도하고 있다. 네, 네. 라고 해서 자, 왜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쇼츠로 만들어 놓았던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쇼츠로 예. 이 모습 제가 당당하게 국회에 나가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내 스스로도 내 얼굴이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 공익제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입니다. 예, 그러신데도 지금 이빨이 다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틀니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신 거죠? 네. 과정을 잠깐 설명. 자,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공익제보 네. 2호로 이제 2호자로 지정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저 네.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김태열 소장께서 먼저 저보다 이제 이렇게 기초 검토는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뭐 마스크 쓰고 이가 뭐 열 몇 개가 빠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 먼저 이제 제가 제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다 꼼꼼하게 먼저 보시고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전원 회의를 또 다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뉴스에 많이 이렇게 돼서 이분을 그냥 뉴스 보고 대충 이렇게 공익제보자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새벽부터 가서 자료 제출된 거 그 담당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서 다 이분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 위원들끼리 또 비공개 회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2호로 지정될 때 저 본인을 이제 대기하라고 하고 또 위원들께서 별도로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아마 김태열 소장님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뭐 예를 들어 명태균 씨 측에서 공격하고 이런 나쁜 것도 있어서 아마 선입관이 안 좋게 된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비공개 김태열 소장을 뺀 상태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심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빵근님께서 김태일 소장님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치아가 12개나 빠지셨다니 미친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네요. 마음 아프다 정말. 모두 잘 살자님도 주셨고요. 소장님 힘내세요. 빈님 이렇게 글 주셨는데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나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30분짜리 인터뷰 영상을 하나 올리고 정말로 고민 끝에 김태일 소장님 이렇게 계좌번호를 드렸어요. 와, 전국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성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 본인이 밀양국 연구소 명의 대표가 되면서 국세 체납부터 여러 지금 세금 때문에 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생활이 굉장히 공공한 상태인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 주셔서 통화를 하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고요. 또 그 따뜻한 손길 때문에 용기를 더욱더 내어서 시시비비는 확실히 가리는데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또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방송에 꼭 인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성금을 모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게요. 소액으로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생하시고 훌륭한 분들께는 돈줄 내드려야죠, 정말로. 돈줄이라고 하면 이제 그 표현은 하여튼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방송 한 인터뷰 30분짜리를 보고 이렇게 해주셔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지금이라 조금 더 보탬이 되겠다면 저희들 인터뷰가 따로 올라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정성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더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공익 제보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품격을 전 좌우한다고 보고요. 저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그 소위 말해서 명태균, 김영선 이런 분들이 사실은 피해자가 이제 지금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네. 거 아닙니까? 나쁜 짓들은 자기들이 다 하고 책임은 남이 져라. 이거 하다가 이분들이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가 만약에 중간에라도 꺾일 수 있었는데 꺾였더라면은 여전히 명태균이 상황 노릇을 하면서 이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서 가지고 놀았을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용기에 우리가 보답드리는 것은 또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또 위로하면서 또 용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는가. 네네,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같은 공익 제보자지만 케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저는 이제 제가 막상 이렇게 고소 당하고 또 심지어 뭐 어떤 분께서 정치 공작에 가담한 뭐 앞제비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공격하고 뭐 갖은 협박 비슷한 거 많이 이제 받아보고 하는데 이 두 분은 뭐 저에 비하면 훨씬 더 뭐 저는 케이스가 좀 달라서 그나마 또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대응을 하지만 정말 곤궁한 처지에서 굉장히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아까 제가 참 못났다라고 표현드렸지만 직원들이 잘못해도 본인들이 감싸고 본인들이 먼저 책임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게 시원찮은데 국민들 성에 안 찰 텐데 힘없다고 정말 가진 거 없다고 힘없다고 이런 분들한테 엎어시려고 한다. 자기들이 그분들한테 돈까지 다 혜택 보고 그 돈으로 선거도 치르고 뭐 생활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못났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제가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김환 기자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다른 내용들도 좀 있죠. 지금 아직도 터져 나올 만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소식이 없습니까? 일단 지금 뭐 명태균 씨의 말하자면 통화 녹음 본체가 있겠죠, 어딘가에. 예, 예. 그러니까 그 통화 녹음 본체가 이제 터지는 날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 같고, 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뭐 워낙 여의도와 창원에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어서 여러 설렁설레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명태균 씨가 최후의 보험으로 들었던 그 통화 녹음 본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결심을 하느냐. 오늘 전혀 다른 곳에서 녹음 파일이 하나 나왔거든요. 창원시 도의원한테서 녹음 파일이 하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녹음 파일이 그런 거의 어떤 시작점이냐, 명태균 씨의 어떤 뭐 반격이라면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취재된 걸로 보면 특정 시점에 대통령과 연락이 뜸해진 거는 사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사하고는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날까지도 텔레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벌였던 일들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고, 어저께인가 공개된 녹음 보면 뭐 대통령 없으면 어때? 나 거기 가서 놀다 오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관계였다라고 하면 과연 그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뭐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 휘발성이 큰 뭐 어디까지 태워먹을지 모를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죠. 근데 저는 이제 향후 이제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명태균, 김영선, 그러니까 가장 1단계에서 지금 구속이 됐고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단계 넘어간 겁니다. 그럼 2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 공천 개입, 공천 뇌물 사건이거든요. 물론 여론 조작도 추가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론 조작의 케이스가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한 번 흐름을 바꾸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공천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천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에서 당시 공천을 관리하고 최종 책임을 졌던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위원장은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두 분 다 현직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냥 공익적 차원에서 밝히세요 얘기했지만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그 말장난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젠 검찰이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네. 하고 소환 조사해야 되고 강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공천을 개입했다라고 하는 몸통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까지 가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준석 의원한테 돌리지 마라, 총구 돌리지 마라, 이준석 잘 달래가지고 뭐 내놔야 된다 이러는데, 이준석 의원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말로 타일러서 될 지점은 전 지났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이거 윤석열 부부까지 올라가는 걸 막을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김영선, 그 다음 윗선인 이준석, 윤상현,
그리고 그 정진석까지 포함되고요. 그 윗선인 윤석열 부부에게로 순차대로 올라가야 된다. 특검이 되면 좋겠지만은 특검 전까지는 전 검찰 수사에 최대한 저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필요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인데 검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에서는 특검을 당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검찰에 예를 들면 정유미 지검장이 있지만은 거기 차장검사 이하의 검사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흘리고 있는 것들도 보면 사실은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저는 나름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열악한 조건이지만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뭐 증거 확보라든지 최소한의 일들이라도 저는 해야 되고요. 오늘 밤이라도 법원에 영장 넣어보십시오. 압수수색 영장 바로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남 도의원을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뉴스상에 보니까 윤한홍 의원과도 잘 알고 이쪽 명태균 씨 측하고도 이제 잘 알아서 일종의 중간에 이제 어떤 거래라면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중개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윤한홍 의원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 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오픈을 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견고한 뭐 아스팔트 뭐 우파 뭐 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20%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너질 때는 속절없이 떨어지는 칼날로 4~5%로 무너지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결심을 하고 내놓는 거 저는 굉장히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날짜상의 것인데요. 5월 9일 것까지 공식적으로 오픈이 돼 있죠. 5월 10날 취임 이후께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럼 5월 9일 날 딱 끊고 안 했느냐? 지금 본인 입으로도 뭐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 자동 녹음 쓰고 있잖아요. 그 뒤에도 뭐 핍박을 당했던 뭐 했던 여러 가지 녹취가 분명히 예, 존재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되고도 한동안 이준석 대표가 대표였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공이 안 나오고 있는 5월 10일 이후께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네. 터져 나온다.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 이제 박근혜 최순실 그 게이트 때 검찰 수사 속도랑 지금 수사 속도를 비교를 한 기사를 이번 주에 썼는데 사실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느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를 들면 한겨레 보도 첫 보도 이후에 한 20여일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를 기점으로 잡으면 거의 시간적 흐름은 비슷해요. 물론 그때 검찰의 강도가 더 셉니다. 왜냐면 그때 검찰은 밖에서 특검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움직였죠. 이 특정 시점에. 근데 그때 그래서 검찰이 왜 최후에 살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면전조사도 한번 해보려고 했고 물론 거절당했지만 그때 특수본도 만들고 특수본도 만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그 정도 모습은 보여줘야 이 수사에서 지난 2016년에 보였던 그래도 특검한테 사건을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검찰은 지금 이재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기소권 이 사건에 대한 부진한 수사 이거는 검찰 조직 전체에 어떤 존망이 걸려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